카오리 케어는 사실 3년 아니면 한 5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못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생착률이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스타일링 하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한 3, 4년 전부터는 카오릭 부위를 교정을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이 부위 전체를 다 바꿀지 아니면 일부분만 조금씩 교정을 할지, 환자분이 원하는 최종 스타일이나 어떤 가르마 방향, 그리고 모발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모의사 홍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카오리 케어라인 소알튼 머리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탈모나 M자 이마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이 카오릭 부위거든요. 카오릭이에요. 그래서 소알탔다 이거거든요. 거울 볼 때마다 왜 여기는 자꾸 머리카락이 막 반대로 자라지 싶으셨던 적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카오리 케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교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카오리 교정 수술할 때 주의할 점들은 무엇인지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오리 케어 라인이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머리카락은 되게 이 아래쪽 혹은 아래 바깥쪽으로 자라는데 카오리 케어는 위쪽으로 자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보통 가운데 기준으로 약간 우측에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방향이 보통 밑으로 나는데 이렇게 위로 솟구친 분들, 이런 분들은 머리 스타일링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번 위로 뜨죠. 떴다가 이걸 이렇게 내리니까 대부분 여기가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자, 이렇게 카오리 케어는 이런 위쪽으로 향하거나 또 여기 뭐 소용조리 치듯이 흐름이 뒤죽박죽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앞쪽 가르마, 앞쪽 가마란 말도 쓰기도 하죠. 특히 이 카오릭 부위는 어떤 크기나 어떤 굵기, 또 이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어서 그냥 놔두시는 분이 있고, 스타일링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꼭 교정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교정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수술입니다. 자, 카오리 케어는 사실 3년 아니면 한 5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못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생착률이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카오리 위로 솟구치니까 방향을 교정한다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반대로 너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너무 어색하고 스타일링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건드리지 말자 라고 하는 게 추세였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카오릭 부위를 교정 안 하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스타일링 하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소알튼 머리를 방향을 조금 교정을 해보자 이런 니즈들이 많아지고, 또 막상 교정을 했더니 생각보다 괜찮아, 생착률도 괜찮고 스타일링 하기도 훨씬 편해졌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3, 4년 전부터는 카오릭 부위를 교정을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의사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카오리 쪽 방향을 교정하는 시술에 대한 어떤 연구와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는 2년 전인가요? 학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트렌디하게 앞장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교정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릭 부위를 교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거는 이 카오릭 부위가 있는 이 선에서 이마 라인을 더 내릴지 아니면 그냥 유지할지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이마가 넓고 뒤로 후퇴한 상태라면 카오릭 교정만으로는 전체적인 라인이 여전히 넓어 보이거나 어색할 수 있거든요. 또 라인을 많이 내릴 때 이 카오릭 방향을 어떻게 교정하는지에 따라 이 사람의 이마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어떤 탈모 진행 상태와 또 모발 특성, 평소 스타일링, 이마 높이, 카오릭의 굵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마를 내릴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마 라인이 만약에 너무 낮거나 탈모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이마 라인 내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카오릭 부위를 약간의 수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카오릭 부위를 그대로 두고 M자 부위나 이런 데만 교정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카오릭 부위를 뭐 안 건드리면 그냥 원래 있는 자연스러운 맛은 유지가 되지만, 간혹 꼭 교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마 라인을 내리지 않더라도 그 부위만 살짝 모발들을 반대 방향으로 보강을 해줘서 약간의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카오릭 부위를 교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마를 내릴지 말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게 이 카오릭이라고 하는 부위의 굵기, 사이즈, 각도 이런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교정에 어떤 심오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각 개인에 맞춰서 들어가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발이 막 굵고 컬이 심한 카우릭 부위를 한 번에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버리려고 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이게 180도로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생착률도 떨어질 수 있고 너무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이 부위 전체를 다 바꿀지 아니면 일부분만 조금씩 교정을 할지 환자분이 원하는 최종 스타일이나 어떤 가르마 방향 그리고 모발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발 이식 수술 시에 식모기를 사용할 때는 이런 각도를 굉장히 신중하게 잡아야 하는데요. 카우릭 부위를 아래로 교정하겠다고 해서 90도로 뚝 잘라버리면 기존 모발과 경계 부위가 굉장히 갈라지거든요. 굉장히 어색해져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가면 한 번에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약간 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머리가 자랐을 때 갑자기 방향이 달라지네 아니면 갑자기 끊어지네 이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마를 같이 내리는 경우라면 앞쪽 라인 디자인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이때 카우릭 부위가 워낙 위쪽으로 솟아 있다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아예 새 라인을 만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기존 모발의 흐름과 부딪히지 않도록 중간 지점에서 기존 라인과 새로 심는 모발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원래 내 머리카락이었다고 느낄 만큼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술이죠. 자, 오늘 이렇게 카우릭 케어라인, 소알튼 머리 교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은 옛날에는 그냥 방치되던 카우릭 부위도 이제는 미용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는 거고 또 평소 카우릭 부위 때문에 스타일링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충분히 요새는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동안 모발 이식 해오면서 대략 5천 건 이상 다양한 케이스를 접했는데요. 특히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건 자연스럽게 보이느냐 부자연스러우냐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카우릭 교정 또한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한꺼번에 막 뒤집으려고 한다기보다 전체적인 머리 흐름과 어떤 상태, 두피 건강까지 고려해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카우릭 케어 때문에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였는데 한번 교정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한테 편하게 문의 주세요. 영상에 담지 못한 여러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 디자인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탈모의사 홍 원장이었습니다. 안녕!